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참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까지 터지면서 힘들었던 1분기가 이제 끝났고요. 2분기 대비해 봐야겠죠. 우리가 어떤 변곡점을 잡고 좀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2분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 1분기 정리부터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악재가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1월 초 방송이나 지난해 연말 방송할 때 이미 올 상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많이 말씀해 하지만 주셨죠. 네. 하반기 들면서는 조금씩 회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더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가져주셔도 좋을 텐데 1분기는 악재가 많아도 너무 많았죠. 증시라는 것이 수급도 그렇죠. 또 실적도 그렇죠. 또 가치도 이렇게 미래 가치까지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 악재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등 물가 상승이 촉발됐고 지금 주유소에 이제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미국 경제 회복은 견조하다, 네. 좋다. 그래서 긴축을 또 강화하는 결정이 또 FOMC에서 내려졌고 6일날 또 어떤 결정 내려지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기준금리는 인상되는데 엔저는 가치가 또 하락을 했어요. 네. 엔화는. 그래서 엔저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 수출 경쟁력까지 부담이 되는 말 그대로 제발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래 하는 정말 우라가 치밀 정도로 1분기는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압박들이 너무 심했었고 네. 거기에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외국인들의 이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급적인 면도 좀 체크를 해주시죠. 그렇죠. 지난해부터 있었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는 조금 돌아설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있는 것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될 테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증시의 불확실성도 지정학적 위기와 함께 촉발이 됐다. 그래서 1분기 우리 주식을 얼마나 매도했느냐를 보면 무려 7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한국 시장을 이탈했다. 네. 이렇게 봐도 이제 간이 아닌 이른바 셀 코리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으로 자금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우리 정신은 또 그만큼 기업 실적이고 미래 가치고 이런 심리적 요인까지 또 불확실성이 또 확대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불거졌던 긴축 우려에다가 지정학적 위기도 있었고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또 외국인 자금이 1분기에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좋을 리는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럼 저희가 종목별로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1분기에 사실 게임이나 그동안 좀 코스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고 그 사이에 또 뚫고 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또 크지 않았던 것 같기는 그렇죠.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기 방어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보험주 괜찮다는 이야기 강조되는데 실제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고 포트폴리오에 좀 구성을 했더라면 지금 와서 방어가 됐겠죠. 도움이 됐네. 네. 물론 정시라는 것은 우리가 족집게 도사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근거를 두고서 적어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담는 것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경기 방어주인 보험주나 은행주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인데 대선과 관련해서 맞물려 있던 것이 부동산 공급이기 때문에 건설 쪽도 상당히 활기를 그렇죠. 찾을 수가 있었고 1분기에요. 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주 이제 여행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제는 여행을 또 가는 또 예약하는 또 소비자들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강조해서 설명을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게임주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적과 또 불확실성을 좀 부진했는데 실제로 에너지 올해 LG 엔솔이 올해 이제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1분기에 외국인 매도가 특히 많았던 것이 LG 엔솔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시장이 그럼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성장 여력도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 차이 또 그 가치의 비중과 또 좀 차이가 있는 또 주가 종목의 가격 이 차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다. 보험주 선두는 그래서 메리츠 화재로
실제 지금 성장한 걸 보면 1분기에 35% 이상 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건설주나 건자재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250만 원, 뭐 300만 원 공급, 대량 공급이 열려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건자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부분은 그렇죠. 좀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고, 건설도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유연탄이 러시아의 의존도가 75%나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 시장에서 시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쪽이 강세였고, 거기에 또 정책적인 부분들 함께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해결된 게 아직은 없습니다. 전쟁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2분기에 그럼 우리가 좀 반전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경기 회복의 속도다. 코로나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경기 회복 속도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2분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거리두기가 조정되면 지금도 오늘부터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리두기 조정으로 리오프닝 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연준이 좀 이제 변동성과 관련해서 주목해 필요가 있는데, 6일 또 FOMC가 추가 긴축 강화 등 어떤 걸 발표하느냐,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변동 요인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 1분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2분기까지 어떤 모멘텀 잡아볼까, 리오프닝과 함께 기업들의 수익성을 지켜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에 좀 변수가 있다면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은 잡아봤는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지 종목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2분기 경기에 관한 전망이 업종별로 엇갈리는 가운데 화장품, 전기장비, 의료정밀 쪽은 전망이 밝은데요. 자, 오늘은 의료정밀 관련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으로 생체 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주요 원재료로 해서 HA 필러와 유착 방지제 등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필러는 안정성과 유지력이 높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의사와 환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서 필러 내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품목인 필러 외에도 유착 방지제 판매가 늘고 있고요. 관절 활액 매출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올 한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미용뿐 아니라 비뇨기나 산부인과 등에서도 적용 분야를 늘려나가기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는 등 사업 영역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NL입니다. 회사는 세균 드레싱제를 중심으로 상처 치료제와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처 치료제 기술을 활용해서 트러블 케어와 헬스케어 라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63%는 트러블 케어로 발생했는데요. 이 회사는 수출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의 수출 성장률이 60%고요. 주요 제품인 하이드로콜로이드가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성장 여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 다각화와 수출 지역 다변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수출 성장세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화장품과 의료기기 ODM 업체 대비해서 PR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래시스입니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년 만에 집속 초음파 신제품인 슈링크 유니버스를 출시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슈링크 세대 교체가 시작됐고 올해 1월 판매량 200대를 기록한 이후로도 특이사항 없이 판매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연간 판매량이 60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보급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로써 기존 장비의 교체뿐 아니라 경쟁사 제품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소모품 매출 비중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영업이익률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부터 이 소모품 매출 비중이 실적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향방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의료정밀 관련한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도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꼽아서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는 좀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도 실적을 곧 발표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은 참 반도체가 이끌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는 나오고 있지만 네. 항상 그렇듯 이게 주가로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이게 증시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맞아요. 편성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 이럴 땐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그래도 더딘 속도라도 우상향할 것으로 분명시 되는 쪽에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유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1분기에는 좀 삐그덕했지만 2분기, 3분기 가면서는 2차 전지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친환경 정책은 지금 전 세계의 화두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장 플랫폼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도 삼성이 70조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0조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흐름이 좋은 것은 반도체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죠. 왜 지금 뭐 서로 경기 회복 때문에 PC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OTT도 확대되고 있고 계속 지금 이런 시장은 성장되는 추세라는 거. 그렇다면 또 스마트폰도 판매가 증가되고 좀 이제 왜 코로나 국면 지나고 나면 외출할 때쯤 되면 에이 휴대폰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 주기와도 어느 선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인 지금 정권계의 분석은 올해 매출이 300조 원 이상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1분기 매출보다는 2분기 매출이 더 좋을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지금 6만 전자가 됐지만 뭐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7만 전자 중반대 8만 전자 올라가도 수익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전부 다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저는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릇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비중을 늘릴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우상향은 정확하다. 이거는 가는 방향은 맞는데 사실 그게 이제 더디니까 투자자들이 그렇죠. 좀 답답할 답답한데. 뿐이다. 이런 관점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항상 저도 네. 이 뭐 한 30년 경험인데 넣어놓고 다 묻어두고 계시면 됩니다. 그걸 매일매일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수급까지 좀 개선이 돼야 삼성전자는 좀 폭발적으로 주가가 나올 네. 텐데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2분기에 반도체 업종은 좀 괜찮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네. 2분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 우리 증시와 뉴욕 증시가 좀 연동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 되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시간이 지나면서 4월을 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5월까지 가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기도 조금씩 사라지고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우리가 공식적인 경제 지표, 실적 지표에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는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 장비 업종도 서서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익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들은 종목들은 에너지, 조선, 의류, 유통, 인터넷,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유는 서서히 이제 리오프닝주와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이 바이든 미국 정부도 지금 대대적인 투자를 또 발표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우리가 종목별로 조금 뭐 삼성 SDI가 됐든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이런 부분들 SK 이노베이션이 됐든 조금씩 우리가 가려가면서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는 그런 전략적인 또 이 국면을 좀 네. 전환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분기 지금 증시를 볼 때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 두 쪽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느는 쪽이라면 리오프닝 쪽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 쪽으로는 지금 반도체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장비 업종까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